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럴 때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나 싶습니다. 무한정 올라가면 좋겠는데 내려갈 것도 생각해서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익을 높은 수익을 추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산 증식을 신경 쓰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늘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통해 갖고요. 수익 나신 거 있으면 바꿔놔야 수익이죠. 환매하셔서 현금으로 챙겨 놓으셔야 수익이고요. 다시 내려갔을 땐 어쩔 수 없이 재투자하는 그런 형태로밖에 안 되니까 오늘 방송 보시면서 리밸런싱 꼭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인터넷에서 좀 이렇게 눈길이 가는 책 속에 그 장면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재익 작가가 쓴 서울대 야구부의 영광이라는 책에 여기 잠깐 보시면 인터넷 블로그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지는 야구도 야구다. 나름 마음에 들진 않을 수 있지만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야구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예, 야구 광팬들 계신데 그러면 그분들이 다 야구를 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고 야구를 사랑하는 걸 겁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도 이제 들어 있어요. 상당수의 야구광들은 고통 속에서 야구를 인지한다. 네, 야구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 안에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 역전타 운운하며 승리의 스포트라이트에만 삶을 견주는 건 사실 호황되기 짝이 없는 비유다. 항상 재미가 있기 때문에 야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 안에는 인생이 있는 거죠. 예, 고통도 있고 그것을 이겨내서 승리의 역전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자, 그런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내포되어 있는 게 있어요. 바로 70% 이상의 타석에서는 항상 홈런만 나오는 게 아니죠. 끝내기 홈런 9회 말에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70%는 내야 땅볼 삼진으로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들을 이겨내야지만 우리는 달콤한 그런 수익과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지금이 약간은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3월부터 꾸준히 올라와서 모든 자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때야말로 우리가 잘 뒤돌아보고 이것을 수익으로 만드는 계기로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야구 선수와 야구 팬 중에 어떤 포지션을 원하십니까? 저는 운동을 잘 못해서요. 야구 선수는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야구는 봅니다. 재미있어요. 야구 팬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야구를 좋아하면 돼요. 근데 야구 선수는 어떻죠? 좋아하는 것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 그 투수는 공을 많이 던져야겠죠. 타자는 많이 쳐야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도 많이 해야 되고, 결국은 야구 선수는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투자자와 분석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 시청자님이 많으세요. 분명히 투자는 어떤 겁니까? 돈을 주식으로 말하면 매수를 하고 환매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 투자자입니다. 단지 분석가는 어떤 거죠? 매매는 하지 않아요. 애널리스트들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전망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죠. 근데 말하긴 쉽잖아요. 실제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제가 분위기들을 보면 이런 전망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참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느끼고요.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은 안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오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 나면 팔고 그리고 더 싼 가격이 나타나면 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자산 관리의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9회 말 투아웃의 짜릿한 끝내기만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현재 투자 변곡점 아실 겁니다. 쉴러 지수라고 하고요. 로버트 쉴러 박사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10년간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산출한 지표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회사들이 한 주당 순이익을 내는데 10년 동안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이 얼마입니까? 32.28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1980년 이후에, 요 80년이죠. 이후에 이 30배를 넘은 것.
기업들이 주당 낼 수 있는 이익의 30배가 주가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걸려야 벌 돈이라는 거와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30배가 과대 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버블의 조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서 보시면 1929년 대공황 때가 32배였습니다. 여기 있죠. 32배. 그리고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44배입니다. 단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여기 32.28에서 시작해서 44배 이상으로 간다면 버블일 수 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때보다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산업도 많이 바뀌었고 우리 생산성도 많이 바뀌지 않았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버블의 시작이 어느 정도 됐다. 막대한 유동성에 의해서 버블이 시작됐다는 건 누구나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수익이 난다고 그걸 자꾸 잊어버리시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생각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이걸 명심하고요. 위험한 부분은 꼭 피해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네, 워렌 버핏 투자자 우리 구루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버핏 지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184.7. 이 버핏 지수는 GDP 대비 한 나라의 국가 총생산이죠. 예, 그거 대비 총액의 비율을 따진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버핏 지수가 93에서 114 정도가 돼야 공정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84.7이니까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나 이걸 아시는데 수익이 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죠. 무작정 따라만 가시다가는 주가 하락은 어떻게 오죠? 우리 3월에 겪었듯이 정말 생각 못한 수준에 팍팍팍팍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15% 20%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2달 3달 걸렸거든요. 그게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저는 많이 추천드리는 게 조금씩 환매하시고 다시 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걸 리밸런싱 투자라고 하고요. 뒤쪽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주가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 8월달 월봉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피가 자 2018년 1월까지 올랐다가 2019년도 내려갔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왔던 게 최근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코스피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작정 상방이 아니라 하락된 만큼 다시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승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이제 제 위치 찾았잖아요. 저 1년 반 전, 1년 반 전 가격 이제 돌아왔고요.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주가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월이죠. 2020년 8월을 보면, 자, 시작을 2251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고가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2458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네, 다시 내려와서 하락분을 반납하고 2353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땐 분명히 수익인데 여기만큼 다시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부 손실 보고 일부 수익을 낸 거죠. 그래서 10% 이상 상승했다가 다시 5%를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는 5% 수익만큼밖에 못 가져갔어요. 그러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이게 코덱스 200이나 이런 ETF를 하셨다면 이 고점에서 파시고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하시는 방식을 취해야 되시는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냐? 주식 같은 경우는 짧게 우리가 장기 투자만 운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좋은 주식들 갖고 장기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 많지만 저도 주식을 하고 있지만 이 변동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은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뭐 1억을 투자했는데 내가 1억을 계속 갖고 간다. 삼성전자를. 그랬을 때 20% 다운되면 2천만 원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 최고점에서 최고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50% 환매하시고 다시 떨어졌을 때 50% 재구매 하시면 되죠. 재매수 하시면 이게 훨씬 수익률에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는 잘 투자 잘 못하고 이런 매매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저는 주식을 하시라는 것보단 투자를 하시라는 거고요. 그 투자를 은퇴를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드리는 변액으로 하시면, 자, 변액 펀드 같은 경우 2020년 8월 1일자에서 8월 28일 한 달 동안 수익이에요. 한 달 동안 운영된 수익인데 결국 보시면 이렇습니다. 롱텀 밸류 주식형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코스피의 우량한 가치주들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수익률 5.36%입니다. 27일 동안. 그럼 결국 내가 코스피 200,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 ETF 운용해서 얻는 수익이나 변액이나 동일해요.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를 재빠르게 타이밍 맞춰서 잘 하실 수 없는 분들이라 그러면 당연히 변액 같은 상품으로 간접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이랬을 때 훨씬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해외 투자는 뭐 변액이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글로벌 주식형도 한 달 동안 5.16% 정도 냈으니까요. 충분히 지금은 좋은 시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